책을 쓰게 되면은 글을 쓰게 되면 성장이라는 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. 발전도 되고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글쓰기나 책쓰기나 이런 게 더 점점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. 작가님이 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. 눈물을 많이 흘렸다,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그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. 네. 저는 멈춰도 된다는 말을 조금 해주고 싶어요. 사실 저는 기존에는 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갑자기 멈추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고 멈췄을 때 제가 너무 뭐랄까 땅속에 묻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? 조금 좀 그런 절망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런데 이 멈추는 순간이, 이 멈춤의 시간이 결코 저희가 씨앗 같은 경우에도 잘 심으면 새싹이 나서 뭔가 열매를 맺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썩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자랄 수 있는 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작가님 그 씨앗 이야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도 번아웃을 극복하고 있어요. 극복했고 그리고 책이 출간이 됐거든요. 작가님이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어떤 걸까요? 좋은 글이란 것은 저는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같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글이 저는 참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그 순간이 아마 그 작가의 마음이 독자에게 닿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. 예. 작가님의 책은 정말 좋은 글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당장에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거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글,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태도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글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혹시 이렇게 책을 쓰시면은 다른 책도 많이 읽게 되시잖아요. 그 읽게 되는 책 중에서 혹시 특별하게 애정한다, 좋아한다라는 작가가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그 작가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. 한 작가를 좋아하면 그 작가의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작가는 류시아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요. 물론 많은 분들이 류시아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여러 번 읽고 해도 항상 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이 큰 사람이에요. 불안도 크고 걱정도 많고 하는데 류시아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또 기억에 남는 그 소제목이 있었는데 타인의 문제는 no problem, 나의 문제는 빅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저도 다른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너무 쉽게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에게 생긴 되게 작은 일 하나도 너무너무 큰 일이어서 제 우주가 흔들리는 것 같은 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이 작가님의 이 말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. 저도 기억해야겠네요. 타인의 저 문제는? 스스로. 네, 너무 좋네요. 네, 노 프로블럼. 그치. 네, 저 같은 경우도 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굉장히 크게 본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래도 저도 루시아 작가를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의 그 스승님 자이언트 북 컨설팅 이은혜 작가를 만나면서 번아웃 부분 그리고 막 앞만 보고 질주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멈출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어요. 그럼 그 작가님이 일이 많이 바쁘잖아요.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독서는 언제 하시는지 그리고 나만의 독서법이 있는지 궁금해요. 네, 사실 저는 책을 조금 많이 읽고 싶었어요. 주위에 보면은 뭐 한 달에 100권 막 이렇게 많이 읽는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책을 빨리 읽지 못하고 많이 읽지 못하니까 굉장히 사실 위축되더라고요. 그래서
되게 뭐랄까 저를 스스로 조금 원망했던 것 같아요.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 읽지 못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23년부터 책을 정말 읽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목표 자체를 하루에 한 페이지 읽기로 정했어요. 그래서 2023년에는 하루에 한 페이지 읽기, 2024년에는 하루에 10분 읽기,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15분 읽기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, 읽는 게 조금 부담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를 매일 읽고 이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남기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쌓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조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한 페이지부터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정말 읽기 싫은 날은 그림에 문장 하나여도 괜찮거든요. 그렇게 시작하시면 독서를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틈새 시간을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실은 하루를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빼다 보면 분명히 남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왜 입에 달고 살잖아요. 저도 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.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. 바쁘게 살고 싶은 건가? 그런 생각도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얼마 계속 지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. 3년째 하고 네. 계신 거잖아요.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것만큼 위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고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, 좋은 마음으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번외 질문이 있어요.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수원에서 오실 때 분명히 그래도 이런 질문 말고 요거 하나는 좀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좀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? 네, 제가 이 책을 쓰는 시간을 오면서 조금 돌아봤더니 저희 책에도 써져 있긴 한데 저는 사실 해변가에 가면은 쓰레기를 찾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책을 쓰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찾는 사람으로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. 과거에 나는 미래를 쫓아서 그냥 열심히 그냥 충실히 산다고 살았지만 일상의 작은 행복들은 다 놓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책을 쓰고 그림을 보고 하면서 일상에 대해서 일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독자분들도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일상에 놓치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 꼭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일상의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시간. 아름다우십니다. 아유,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 네.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네.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요. 저도 책 속의 문장을 한번 봤어요. 근데 제가 딱 읽었을 때 어떤 문장이 와닿았었냐면은 읽어드릴게요. 이제 66페이지예요. 마음의 씨앗이 땅 밖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. 한 걸음 올라오거나 제자리에 멈춰도 괜찮다. 나빠지지 않았으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다.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내서 버티기에 성공한 것이다. 내일 다시 땅 위로 올라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된다. 오늘 작은 성공 하나면 충분하다.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. 저는 아까 작가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조개 껍데기 그 맞아요. 이야기도 보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보고는 그렇지. 씨앗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. 그리고 번아웃을 이겨냈으니까 더 단단해진 장진숙 작가님으로 이 앞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가님의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